직 걸겠다. 윤석열의 작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서 법치 말살이다. 이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인터뷰 내용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 쭉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랑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표명을 언제 할지 좀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입장을 이번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랑 같이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길을 걸으니까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는 격이다.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근자의 일, 아마도 뭐 원전 수사를 비롯한 이런 정권 비리 차원의 이런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간 부패 범죄 수사는 개인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난 그것도 수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되는 건데 근데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검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 감수했지만 이건 검찰 폐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이요. 오늘 오전 신문 한번 주시죠.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가 실린 조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 인터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윤 총장이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은 그가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윤정 기자,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이 이 중수청 관련해서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얘기를 한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근데 100번이라도 걸겠다? 네, 근데 이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건 알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이건 국민 여러분의 이해랑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거의 뭐 호소에 가깝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앞서서 그 김태일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검사 인생에 있어서 뭐 검찰총장의 출근길, 퇴근길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물어보는 이 질의응답 외에는 대담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작심을 하고 이번 인터뷰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1면에서 4면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로 쫙 조간을 쫙 채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중수청 법안 때문이겠죠. 중수청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의 검찰은 쪼개져서 이제 공소유지만 기소와 공소유지 이것만 담당하는 뭐 공소청 이런 식의 이제 명칭으로 바뀐다. 네. 이건 검찰이 완전히 얼핏 보면 뭐 산산조각 난다. 검찰 조직 자체의 지금 최대 위기인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뭐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는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한때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 신문 무려 4개 면에 걸쳐서 실린 인터뷰 보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언론을 활용하는데 정말 전략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기들의 존립 기반 문제를 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짜놓은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일로 아마 예정돼 있죠. 대구지검 대구고검 방문.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한마디 던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던지는 거 하고 네. 이렇게 특정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주목을 많이 끌까. 그다음에 이렇게 주목을 끌게 한 다음에 문제를 지금 던진 다음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또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는 이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첫 1탄이면 그다음에 2탄, 3탄, 4탄 이제 사실 지금 다른 언론 입장에서는 뭐 저희 취재하는 기자들 식의 표현입니다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윤 총장 쪽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또 얼마나 부산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윤 총장은 그때마다 흔히 말하는 제목이 나갈 만한 얘기들을 아마 준비했다 하나씩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는 이제 검찰이 언론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좀 제가 너무 전략적이다 아니면 뭐 언론 플레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검찰이 좀 발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이걸 존속시켜 주는 거. 뭐 조국 그다음에 뭐 나머지 몇몇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나 또는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그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는 이 움직임 이게 국민을 위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의 무고한 피의자라도 없애도록 하는 원래 검찰 소송법에서 항상 초심부터 배우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더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민들은 아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 안 한다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 안 한다라는 것만으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볼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이 던진 이 얘기 중에 정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검찰 제도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 의원님, 지금 윤경호 의원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앞으로 2차, 3차 제목이 나갈 만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조직 자체의 명운이 걸린 시기 아닙니까? 네. 저는 윤 총장이 어쨌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국민을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입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견제를 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단 말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검찰 내 여러 가지 인권 부분이나 문화 개선 이렇게 됐고 제도적으로는 이 경찰과 수사권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중수청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돌출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거대 범죄 복잡한 갈수록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수사하려면 정말 고도의 수사 역량이 축적이 돼야 그런 부분을 범죄를 수사를 하지 이것을 그냥 뭐 여러 개 기관으로 다 이렇게 나눠 놨을 경우에 그러한 거악들에 대한 과연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있고 이 중수청의 설립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입법으로 정하면 그냥 가는 이렇게만 이게 할 문제인가. 지금 경찰도 뭐 국가수사본부 출범하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따가운 질책 속에서 변화를 계속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내 입장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혀두는 것이 이제 3월 달에 지금 여당에서 법안을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검찰의 의견을 거기다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한번 자신의 입장을 지금쯤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언론과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총장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 프레스룸 두 분 위원께서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반응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검찰개혁을 전면에 꺼내 들었거든요. 입법기관이 입법을 멈추는 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총장을 감싸면서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을 했는데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안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미 기자, 혹시 청와대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을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수청이라든지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도 소통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장관님이? 그 얘기도 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박범계 장관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다거나 혹은 기자회견을 자체한 것은 아닙니다. 네. 기자들이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이러이러한 언론 보도를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수사 기소 분리 걱정을 이해한다.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거고 그리고 윤 총장이랑 직접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기자가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난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답변 내용만 보면 본인 나서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었던 어떤 원론적인 답변 수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 말고 전직 장관, 추미애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예, 자신의 SNS에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커다란 거물 전문진인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주변에 코끼리가 검으니 흰이 논쟁이 붙고 한참 난리가 났지만 코끼리는 앞만 보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끼리가 중수청 설치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뚜벅뚜벅 이 정부는 갈 길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뚜벅뚜벅 중수청은 설치가 될 것이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내일 대구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을 방문한 이후에 중단됐던 전국 순회 일정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윤지영 기자, 네. 혹시 이 자리에서 중수청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공식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이 전국 검찰청 순회를 지난해부터 지금 해왔었는데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첫 일정이 바로 내일 있는 이 대구 고검과
지검 방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대검은 앞서서 법무부가 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의견을 취합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중수청 설치로 결국에는 검찰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과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일 그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이 일선 검사들의 이 반발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이 공식 일정에서 아무래도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아침 인터뷰에 이어서 내놓지 않겠나라는 이 시각이 많습니다. 윤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중수청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는다. 이 부분 혹시 정치적인 포석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구 보수 지지층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민감한 시절에 부산 고검 가서 얘기했던 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정례적으로 지금 서울 고검 빼고는 나머지 지방에 수원을 포함해서 5개 고검이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고검들을 아마 총장이 순시하는 거고, 그거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재개하는 거라고 기자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해석이 될 만한 얘기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죠. 그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제가 아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신중해야 될 거고,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검찰의 존립,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중수청 신설 문제, 더군다나 중수청 신설이라는 게 검찰을 쪼개가지고 중수청과 공소청 이렇게만 간다, 이렇게만 접근을 해서는 아마 국민의 공감 얻기 어려워요. 지금 이미 출범을 한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따로 만들고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따로 있고, 그러면 아무리 권력 범죄를 잡는 게 주된 업무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사와 관련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는 거, 이거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정말 덥석 어느 한쪽 옳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들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올 수도 있다. 그런 점 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윤 총장이 내일 고검에 가서도 제가 미리 예단을 갖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가능한 피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얘기는 가능한 피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대권주자 선언을 보면 아마 정치적으로는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선언을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꽤 오랜 기간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윤석열 총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있고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는데 친문 쪽에서는 유시민 이사장 등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장기화되는 만큼 이걸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에 맞설 수 있고 또 대중성이 있는 인물은 유시민 이사장밖에 없다는 생각이 친문 진영의 공감대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막판에 나와서 극적인 등판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출마 불가능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친문의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자, 과연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서 중수청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